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권은혁.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재범입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여드름 흉터에서 사용하는 장비 중에 최근에 새로 나온 장비가 있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쭉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온 장비는 확실히 기존 치료와 조금 다른 모습이 있고 저희가 2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이때까지 여드름 흉터를 쭉 치료했는 과정과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기존 치료와 새로 나온 큐어제진 장비는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나요? 일단은 제가 흉터 치료의 대략적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흉터 치료는 옛날부터 이제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하던 방법은 정말 피부를 다 깎아내는 거, 우리가 박피라고 하죠. 뭐 물리적으로 정말 깎아내기도 했었고, 화학적 필링이라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 페놀 같은 정말 강한 산성 물질을 얼굴에 발라서 완전 좀 갈아버리는 이런 치료가 있었고, 그 효과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뭐 아니면 돈데 정말 좋아지던지 완전 망하던지. 그래서 옛날에 하던 방식이 그런 게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레이저들이 발전하면서 레이저로 똑같이 좀 박피해서 많이 깎아내는 방식이 그 다음에 나왔었고, 그것도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걸 좀 개선해서 프락셀이라는 장비가 나왔었고, 프락셀은 이제 레이저가 나올 때 레이저 빔을 좀 쪼개서 조금 자극이 덜하게 들어가는 걸 얘기했었고, 그것도 어쨌든 피부에 약간의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이제 관리가 힘들거나 딱지, 진물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발전해서 요새 또 많이 하는 피코프락셀 이란 장비가 또 나왔죠. 피코프락셀은 겉에 상처를 내진 않아요. 이제 쏘면은 피부 안쪽에 미세한 구멍들을 뚫어주면서 그게 이제 회복될 때 살이 차오르게 해서 흉터를 치료하는 그런 장비였는데, 여기서도 또 한계에 또 부닥치기도 했어요. 이제 거의 이제 새롭게 나온 장비가 이제 큐어젯이란 장비고, 그 전까지 이제 있었던 거를 쭉 일단은 정리를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예전에 처음에는 덤 어브레이전이라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깎아내버린다? 네. 사실은 민감해진다는 단점만 빼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과는 좋은 치료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뷸 프락셀, CO2 프락셀 같은 표면을 손상시키면서 깎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방식한 게 이제 피코 프락셀 방식인데, 결국은 보면은 효과도 효과지만은 점점 피부가 덜 민감해지는 방식으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피코 프락셀 다음으로 이제 또 더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큐어젯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번에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 2달밖에 안 써봤는데 2달 써보면서도 굉장히 느낀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큐어젯이 일단 어떤 장비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큐어젯이라는 장비는 주사 없이 약물을 피부에 쏠 수 있는 레이저인데, 이것도 진화를 여러 번 거쳤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어뷸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약물을 쏘는 미라젯, 요새 또 많이 유명하죠. 그런 장비가 있었고, 그 다음 세대가 뭐 전기 스파크를 이용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품까지 출시되지 못했고, 마지막 이제 3세대로 나온 게 이제 큐어젯인데, 이거는 솔레노이드라는 방식이에요. 솔레노이드가 이제 좀 어려운 건데, 뭐 자기장 코일이 있어요. 코일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거기에 전기장을 흘려버리면은 압력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고, 그 압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약물을 담아서 빵 쏘면은 약물이 강한 속도로 분출되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흉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전에 흉터할 때는 저희도 레이저와 주사 약물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주사를 이제 흉터에 주입하다 보면은 넓게 패인 흉터는 약물 주입이 쉬워요. 근데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흉터는 좁아지고, 또 아이스픽 흉터라고 해서 굉장히 뾰족하고 작은 흉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사를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치료하면서 자꾸 막히는 현상들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큐어젯이라는 장비가 도입되면서 그렇게 이전에 주사로 넣을 수 없었던 흉터에다가 조금 더 정교하게 약물을 넣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넓게 패인 흉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사 대신에 그 큐어젯이라는 장비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효과가 좋게 흉터 치료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큐어젯이라는 장비가 바늘 없이 주입할 수 있는 장비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전 세계에 없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처음 개발된 게 맞죠?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 여재익 교수님이 이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개발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회사 대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단 최초로 개발한 레이저고 바늘 없이 주입할 수 있는 장비다.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흉터 출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흉터랑 비슷한 병변이 있는데 바로 튼살. 튼살이 이전까지 치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튼살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임산부들이 이제 갑자기 배가 커지면서 살이 늘어나서 찢어지고 그게 폐인 건데 거기에 이제 뭔가 이전에 치료하려면은 또 강한 레이저, 상처 내는 레이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 손으로 일일이 다 주사를 넣거나 해서 치료가 그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또 안 돼요, 잘. 근데 큐어젯이 도입되면서 튼살이 이제 폐인 때 약물을 정교하게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피부 재생이 좋아지고 치료가 훨씬 쉬워졌죠.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흉터랑 튼살 이렇게 두 가지에 쓰일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스킨 부스터. 이전에 또 스킨 부스터도 주사로 다 넣었는데 이건 또 주사 없이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 깔아줄 수도 있고 뭐 탈모에도 탈모 뭐 두피 영양 물질을 깔아줄 수 있어서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여드름 흉터, 튼살, 또 스킨 부스터 용도, 탈모 주입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여드름 흉터, 튼살이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하잖아요. 네. 튼살도 사실 예전에 치료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저희도 지금 배 전체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땀 한 땀 주사하다 보면은 시술 시간이 많게는 저는 1시간 또 걸렸던 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이런 큐어젯이라는 장비가 들어오면서 받는 사람도 좀 편해졌지만은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술 시간도 짧아지고 비교적 그래도 그 통증을 좀 짧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위축된 흉터에 또는 튼살이 주입이 잘 안 되는 부위들 그런데 좀 훨씬 예전보다 훨씬 잘 주입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어젯이 결국은 바늘 없는 인젝터인데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바늘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는 좀 혹시 어떤 것 같아요? 이게 회사에서도 광고할 때 통증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래서 받아봤죠. 어땠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좀 아팠어요. 저도 아파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해봤는데 직원들 처음에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이거 피부를 얼마나 세게 써야지 뚫고 들어가겠어요. 정말 강하게 압으로 빵 쏘고 들어가는 건데 피부가 또 그냥 구멍만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약간 찢어 놓거든요. 찢어 놓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효과를 더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꽤 있고 근데 대신에 아주 굵은 바늘로 약물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덜 아픈 것 같고 가는 바늘 찌르는 것보다는 좀 더 아프고 그리고 이제 약간 총 쏘는 느낌이 들어서 울려요 약간 콧등 이런 데 쏘면 진짜 아프잖아요. 뼈가 울리니까 콧등, 인중 이런 데는 아프고 근데 저는 좀 못 참는 편이라서 사실 좀 아픈 편인데 하다 보면 이제 안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있긴 하시고 사실 통증을 조절해서 가능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큐어젯이 사실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안 아프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조절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큐어젯 장비를 보면은 약간 레벨 같은 걸 조정할 수 있어요. 레벨이 이제 세기가 세질수록 이제 깊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데 그 세기를 뭐 당연히 세게 하면은 통증이 커지고 세기를 살짝 줄이면은 통증이 덜해지고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고 한번 쐈을 때 분출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당연히 한 방에 많이 쏴버리면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아플 거고 양을 줄이면은 조금 더 살짝 들어가니까 좀 덜 아플 거고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환자분한테 몇 방 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통증을 느끼고 예민한가를 봐가지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입 레벨의 강도, 그 다음에 한 번에 들어가는 주입 양, 그걸로 조절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해보기에는 이제 거리로도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아무래도 완전히 붙여서 쏘는 거랑 조금 멀리서 뛰어 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직으로 쏘기도 하고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비슷하게 쏘기도 쏘고. 하고 그런 거에 따라 이제 저희가 그 서브 시전의 위치도 조금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시술자마다 좀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자면은 바늘이 없는 인젝터가 맞긴 한데 안 아프게도 시술은 가능하지만은 또 원하는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분명히 꽤 아픈 시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큐어젯 통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래도 이 새로 나온 장비지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장점은 앞에서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흉터 뭐든지 패여 있으면은 거기에 정교하게 다 주입할 수 있어요. 아무리 조그맣고 진짜 모공 크기여도 거기에 딱 맞춰서 약물이 정확하게 주입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이전에 주사를 넣을 수 없었던 병변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는데 약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약물이 들어가면서 안에를 찢어 놓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 이제 흉터 치료할 때 또 서브시전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주 굵은 뭐 노코 바늘이란 게 있는데 정말 바늘을 찔러서 흉터 밑을 다 긁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찢어 손으로 찢어 놨었는데 너무 아프고 멍도 심하게 들고 잘못하면은 또 색소 침착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부위 딱 흉터 조금 패인데 거기만 약물을 쏴주면서 안에를 찢어 놓기 때문에 서브시전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범위가 정상적인 데 나타나지 않고 딱 흉터만 잘 찢어줄 수 있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 주입과 서브시전 효과를 둘 다 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물 주입 그리고 서브시전 효과 그리고 약물 주입에 또 하나 보충을 하자면은 그 깊이 약물 주입의 깊이가 되게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흉터 치료를 할 때 주베르 볼륨이라는 거를 좀 쓰고 싶어도 특히 그 우리가 원하는 층이 유두진피라고 파필러리 더미스인데 거기 정확하게 주입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주입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 바늘 자체가 이제 직경이 0.2에서 0.3mm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유두진피에 접근하려면은 한 0.4mm 정도의 깊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주입하면은 조금 잘못하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서 지방층으로 새기도 하고 너무 얕게 들어가면 주입이 제대로 다 안 새고. 되고 그래서 정확한 양을 정확한 깊이의 서브시전 효과를 내면서 주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그 중에서 저는 그 파필러리 더미스를 그 유두진피를 공략할 수 있는 게 큐어즈에서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써보니까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에 대해서도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단점이 이제 뭐 다른 흉터 치료랑 약간은 비슷할 거예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통증이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이거는 조절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국이 조금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늘 구멍 대신에 이제 아까 약물이 탁 나오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간 자리가 있을 텐데 거기가 이제 빨간 점처럼 조그마한 딱지가 생기긴 생겨요. 근데 오래 가진 않고 저희가 이제 환자들 이제 꽤 많이 사용했는데 올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며칠이나 가셨어요? 하면은 보통은 3, 4일? 그리고 이제 길어도 3, 4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게 크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 세게 쐈을 때는 그 구멍으로 하루 이틀 약간 진물 같은 게 흘러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괜찮았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통증이 사실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통증이 안 아프게 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또 흉터가 엄청 심하고 거의 특히 남자분들 중에 귤껍질처럼 심한 흉터들 있잖아요. 단단해 보이고 흉터가 단단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오는 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좀 강하게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피드백 받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때까지 받은 치료 중에 제일 아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긴 했어요. 근데 정말 수백 군데를 하나하나 촘촘하게 시술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끼는 것 같고 예전에 주사했을 때 우리가 뭐 얼굴에 100군데, 200군데를 다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큐어젯이라는 걸 쓰면서 그 조그만 아이스픽스카와 조금 넓어 보이는 모공 흉터 그런 것까지 다 주입하다 보니까 더 좀 이제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더 아픈 것 같기도 해요. 이전에는 정말 수백 군데 패여 있으면은 우리도 지치잖아요. 주사를 다 하면은. 그래서 일부 조금 이건 안 들어갈 것 같은 데는 좀 안 넣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쏘면은 다 들어가니까 저도 시술하면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좀만 참으시죠 하고 다 쏴드리고 그래야지 효과가 또 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아프다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또 이전에 안 아픈 시술에 비해서 빨간 게 오래 안 가요. 맞아요. 오히려 회복이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한 금요일날 시술 받으면 다음 월요일에 출근할 때 별로 티 안 나게 그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픈데 억울하게 티가 많이 안 나. 이거 억울한 건지 좋은 건지. 근데 효과는 또 좋으니까. 맞아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장비고 뭐 미라젯과 뭐 2세대, 3세대 겹쳐 켜져서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제품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저희 병원 와서 시술 받아본 분들 알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시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계속 제트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 공기압이 풀리기도 하고 제트를 계속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받는 사람의 단점은 아닌 것 같은데 시술자가 조금 더 번거로운 점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그냥 쏜다고 바로 이제 피부를 뚫고 들어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밟으면서 쏴주면은 팡팡 분출되는 게 생겨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쏘다 보면은 기계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끔 안 들어갈 때 느낌이 오잖아요. 맞아요. 소리가 다르죠. 딱 느낌이 와요. 많이 써보면은. 그러면 저희는 다시 잠깐 뒤로 물러나서 다시 그걸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그냥 그냥 처음에 만들어놨다고 계속 쏘면 효과 없는데 계속 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지 맞아요. 시술자가 그래야지 내가 이제 잘 넣고 있는구나 이 느낌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큐어제션 장비가 정말 좋은 장비지만 경험이 많은 맞아요. 중요해요. 저희도 하면서 계속 이제 노하우 계속 쌓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큐어제트 사용해가면서 점점 더 노하우가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큐어제 자체가 다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초기 유저분들인데 저희도 1년, 2년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 쌓일 것 같고 쌓인 내용들을 또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흉터 환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저희 경험이 꽤 많이 쌓인 것 많이 같아요. 쌓였죠. 예. 매일매일 하고 있죠. 매일 뭐 하루에도 많으면은 뭐 10개, 20개 이렇게 하니까 각자. 예. 오늘 이제 박 원장님이랑 여드름 흉터 그리고 새로 출시된 큐어젯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큐어젯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 나오는 장비들도 계속 써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꾸준히 전달할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권인영 박재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